최근에 기사를 통해 가지고 4나노가 80%대 수율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고객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빅테크 쪽에서 뭔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2나노 공정 수주를 위해 가지고 엔비디아하고 퀄컴 쪽하고 지금 테스트를 수행 중이다라고 해요. 수율이 40%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은 해볼 만하다. 만약에 수주가 된다고 그러면 수율 40% 정도만 돼도 삼성 입장에서는 오파 받으면은 흑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검토해 보실 수 있고. 현재 삼성전자 주가 상황은 어떤가요? 답답하죠, 한마디로. 이건 뭐 삼성전자가 과거의 삼성전자는 아니구나. 작년에도 계속 언론 플레이로 시장 달래기밖에 못했었는데 HBM 관련해가지고도 뭐 퀄통과 뭐 여전히 된 거 없고, 그 다음에 돼도 이제 완판 상태이기 때문에 뭐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라는 기사도 나왔죠. 삼성전자 전체적인 업황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레거시 쪽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DDR4 이하급은 CXMT 쪽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실상 이제 단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DDR5 쪽에 주력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돈 된다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어차피 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다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쪽은 또 가격이 또 슬슬 또 이제 빠지려고 폼 잡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렇게 보고 대신에 이제 낸드 쪽은 가격이 어쨌든 꾸준히 올라간다. 근데 감산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파운드리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파운드리는 변화의 조짐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수율 많이 올라온 건 긍정적이지만 그거는 뭐 사실 계속 언론 플레이지, 수율이 많이 올라왔으면 수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가격 면에서는 분명히 TSMC보다는 쌀 테니까 수율이 높으면은 우리 이쪽으로 당연히 들어올 텐데 아직 기대만큼 안 들어오고 있는 게 좀 답답하고요. 삼성전자 밸류만 얘기하면은 지금 0.9배, 뭐 0.85배, 9배 뭐 이렇게 하니까 밸류는 낮아요. 근데 강력한 투자 유인은 없습니다. 최근에 뭐 M&A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반도체를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스피커 회사 M&A 한다고 그러고, 사실 좀 시장이 기대하는 쪽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쪽 M&A이기 때문에 효과 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는데 파운드리 그 분사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관련해가지고는 삼성전자 이슈라기보다는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데 생보법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 강제적으로 좀 팔아야 되고 지분이 올라가면 줄여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쌈바를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쪼갠다 그러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사업 부문을 뭐 생명으로 넘기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물산이 가져가는 식으로 아마 그런 어떤 지배구조 개편에서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는 당분간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분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현실화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분사를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좀 내려놔야 될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져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물적 분할을 하든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아마 지분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고지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지만 문제는 삼성 파운드리 자체만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는 실적이나 이런 걸 개런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TSMC의 독주 체제가 계속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삼성 파운드리를 물적 분할을 해서 이거를 여기에 외자, 그러니까 빅7 쪽에 해당되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외자 유치를 하면은 삼성전자 지분이 많이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나스닥 상장을 전제해주면 소위 말해서 파운드리 쪽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품을 이렇게 슬쩍 베끼는, 사실 이래가지고 그 애플도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이제 문제 발생, 우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고, 또 한 가지는 파운드리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빅테크를 대주주로 끌고 들어올 수만 있다면은, 같이 협업이 된다면은 다시 회복을 시키고 올리는 데도 유리하고, 이게 오히려 인적 분할해가지고 삼성전자 지분율 확 떨어져가지고 애매하게 가는 것보단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물적 분할을 안 좋아하지만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정상화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게 아니라면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과 컨콜 내용으로 볼 때 삼성전자의 전망은 어떤가요? 별로 없어요. 1분기도 HBM 매출 지금 줄었고 2분기는 더 줄을 것 같고, 파운드리 역시 주요 응용처들 뭐 계절적 수요 약세로 재고 조정 가동률 정체 현상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2분기는 주요 고객사, 이건 뭐 자기 얘기하는 거죠. 그 플래그십 모델 진입하는 거, 그래서 조금 회복될 것 같지만 적자는 여전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그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최근에 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확인된 건 2나노, 3나노, 4나노 수율이 상승이 됐고,
됐고 특히 4나노가 80%대 수율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고객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나노 쪽에서 고객 확보, 특히 빅테크 쪽에서 뭔가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HBM에 대한 기대감은 2 버전 이쪽은 뭐 거의 지금 돼도 매출 별로 안 나올 거다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거의 없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최근에 SK텔레콤 사건 다음에 해킹 사건 이후로 스마트폰 판매량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면 번호 이동만 해도 뭐 SK텔레콤에서 40만 명이 이동했다고 하는데 물론 폰 안 바꾸고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넘어가면서 폰을 바꿔서 넘어가신 분들도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관세 때문에 선주문 받았던 거 아마 물건 대량으로 넘어갔던 곳들도 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애플도 150만 대 비행기 태워가지고 인도에서 끌고 갔었으니까 삼성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마트폰 쪽은 조금 회복된 그래도 그나마 1분기에 좋았었고 2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2분기까지는 크게 기대할 건 없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과의 협력이 삼성전자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제가 사실 되게 기대했던 뉴 디바이스 출연이었는데 옛날에 근데 이게 애플에서 일단 김이 샜죠. 비전 프로 그게 나왔는데 잘 팔리지도 않고 그거 오래 쓰고 있으면 목 디스크 나온다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기대만 못했는데 이건 사실 컨텐츠 부재도 영향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현재는 메타하고 애플이 선점한 시장을 갖다가 구글이 참전하는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각각 전담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항상 보면은 소프트웨어 쪽이 돈이 되지 하드웨어 쪽은 시간 지나면은 중국 애들도 또 참여한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납품하겠다고 또 덤빌 거고 여기저기 또 경쟁사 생기게 되고 단가 인하 압력 받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의 어떤 큰 성장 옛날에 스마트폰의 출현이라든지 노트북의 출현이라든지 이럴 때처럼 크게 성장할지 여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애플과 메타의 어떤 버전 확장성 한계를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를 갖는 것보다는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현재 글래스 형태로 개발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에 탑재되는 반도체 이게 그렇게 많을까?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탑재되는 반도체는 결국 가서 가격하고 또 연동이 될 텐데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당장에는 큰 기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상황은 어떤가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 뭐 계속 분기 조 단위 적자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기사에 2나노 수율이 40%, 3나노가 60%, 4나노가 80%. 이 얘기는 4나노는 일단 수주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3나노 쪽은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2나노 같은 경우는 40% 수율이면은 지금 TSMC가 한 60% 정도 수율이 나와요. 비교해 봤을 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뭐 단가를 좀 많이 싸게 하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빅테크 입장에서는 수율이 낮은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거는 기한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불량품이 많아지는 거는 그만큼 생산을 늘려가지고 판매를 확장하는 데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TSMC가 최근에 파운드리 단가를 최대 30% 올린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나올 때마다 삼성 얘기가 들먹입니다. 근데 왜 들먹이냐면은 TSMC 협상용으로도 하는 거죠. 니네 자꾸 이렇게 비싸게 굴면은 우리 절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삼성은 문제는 수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용만 당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래서 삼성이 빨리 수율을 회복을 해야지 TSMC 쪽으로 과부하 걸린 거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아무래도 이제 판가 면에서는 쌀 테니까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삼성이 빨리 수율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걸 전체적으로 보면 5나노하고 8나노급에서는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다. 이거는 이제 한진만 사장이 영업통이신데 고나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저사양 레거시급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기본 고정비는 좀 커버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건 나름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많은 어떤 경험을 축적을 해야지 어쨌든 수율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낮은 버전도 수주를 해가지고 어쨌든 파운드를 살려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SMOC가 아니라 중국 SMIC 이쪽이 이제 4나노, 8나노, 14나노 쪽에서 수율이 낮다 보니까 그나마 삼성 쪽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기사인데 2나노 공정 수주를 위해 가지고 엔비디아하고 퀄컴 쪽하고 지금 테스트를 수행 중이다라고 해요. 이게 지금 아마도 엔비디아하고 퀄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TSMC가 비싸게 나오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수율이 40%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 아직은 TSMC가 60% 수준이니까 그 정도면은 해볼 만하다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수주가 된다고 그러면 수율 40% 정도만 돼도 삼성 입장에서는 그 오파 받으면은 흑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검토해 보실 수 있고 이해 충돌 방지로 인해서 분사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했으면 합니다. 했으면 하는데 이거는 왜 자체적으로는 사실 힘들기 때문에 저는 빅테크들을 주요 주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해 충돌 방지도
정확하게 검증을 받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해야지만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진행을 하되 빅테크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아마도 파운드리 쪽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뭐 개인적인 사견이니까요. 그 삼성 파운드리 분사 얘기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점유에 대한 욕심을 줄이라. 이거는 지배구조로서 뭐 몇 프로 이상 뭐 경영권 행사를 독점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요. 빅테크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공동 경영식이 됐던 아니면 삼성이 주도하더라도 철저하게 이해상충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해가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된다 올 땐 파운드리로 인한 부담도 덜어내고 파운드리의 성장 효과도 볼 수 있으니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삼성 HBM 관련해가지고 이제 근본 체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답답한 게요. 맨날 언론에다 슬쩍 흘리듯이 올해만 해도 벌써 뭐 된다 했던 게 3월 된다, 4월 된다, 5월 된다, 이제는 뭐 곧 된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되더라도 별 도움도 안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삼성이 직접 나섰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재편을 통해서 정리하는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얘기하면서 아마도 삼성물산하고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지분 수합 거래 가능성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정리가 좀 돼야면은 또 이제 그때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장 관련해 가지고 파운드리하고 HBM은 대고객 비즈니스 형태가 강하기 때문에 서비스 관련해서 커스터마이즈 이런 마인드 강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삼성은 아무래도 글로벌 한때 독점화 됐었던 반도체 업체이다 보니까 그 마인드가 여전히 강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쪽도 쉽게 넘어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조시키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신사업 추진도 좋지만 기존 거를 강화시키면서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는 게 삼성의 어떤 주가도 그렇고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 이슈와 전망은 어떤가요? 지금 사실 좀 딜레마가요. 상반기에 지금 이제 관세 노이즈가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직 관세 부과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쪽을 또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제재가 할지 모른다 싶으니까 선구매를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구매 효과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른다는 말도 있어요. 이 얘기는 이게 스타킹 현상이 강화되면 하반기에는 수요가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삼성이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요 소티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건 스탠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증권에서는 수요 소티지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수요 문제 때문에 예상만큼 많이 올라가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닉스가 좀 독점하는 그런 그림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5년을 넘어가면서 26년 이후에도 성장의 속도가 이전보다 커질 것인지 작아질 것인지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워낙에 HBM 관련해 가지고는 기대하는 부분이 별로 없고 또 주가에도 별 반영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장률 자체 추이는 좀 약해질 걸로 보는데 실적은 좋아질 건데 문제는 이 멀티플, 그러니까 이제 몇 배수로 주가 반영을 할 거냐나 했을 때는 그거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리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가운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주어진 시각이 생각처럼 많진 않아요. 그 얘기는 이 기술적으로 처지기 시작한 걸 갖다가 따라붙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앞으로 삼성이 따라잡아가지고 다시 글로벌 리더가 되는 데는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관련해서 HBM4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보여주느냐 이게 향후 수년 동안의 삼성의 위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에 대해서는 이 업황을 놓고 얘기했을 때는 아주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고 근데 다만 한 가지 앞서 제가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주가 가치를 갖다 업시키는 정책들과 맞물려 있을 경우에는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하고 맞물려 가지고는 일정 부분의 반등 가능성은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